신의 손입니다. 올리면 다 팔립니다. 뭐 여기 이미 테스트한 제품이 저 밑에 있어요. 사실 뭐 많이 팔리냐 덜 팔리냐 정도지 올리면 무조건 몇백 원 번다. 그럼 너 왜 몇십 개 올려서 하지? 이런 중국어로 된 거를 순수익 한 달에 한 5천만 원 나오겠더라고 이거 파는 애. 누구는 이런 걸로도 몇천을 벌지만 또 누구한테 이거 주면 못 팔거든요. 결국에 스킬의 차이지 않나? 공개하겠습니다. 저는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. 그래서 12월과 1월 달에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쿠팡에 넣으려고요. 그럼 이 상품은 하나에 최소 제가 봤을 때 월에 한 3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남을 만한 4일 만에 광고비 빵원입니다.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도 하고 계세요? 런칭 와요. 이제 좀 있으면. 지금 통관 중이구나. 와서 근데 걔는 사진도 찍고 좀 할 게 많아가지고 포장지를 완전 싹 다 바꾼 거라 그래도 강의 이기 중간에 런칭 할 수 있지는 않을까? 거의 한 달 넘게 근데 오래 걸렸어요. 이게 2만 개 시켰구나 낱개로는. 어떤 계기로 이걸 시작하시게 됐는지. 잘 팔리는 거를 찾았고 찾아서 내가 소싱할 수 있느냐, 그러니까 중국에 있느냐. 그런데 그 물건이 당연히 중국에 있었고 이 물건의 원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마진이 괜찮고 내가 충분히 들어가서 마진을 남겨 먹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,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제품을 똑같이 팔 거냐 다르게 팔 거냐 결정을 해야 해요. 제가 뭐 얘기하는 차별화 포인트라고 하는데 차별화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. 줄 수 있다. 당연히 모든 제품에는 줄 수 있다. 많이 줄 수 있냐 적게 줄 수 있냐의 차이일 뿐, 제품 자체는 역시나 못 준다. 뭐 제품은 원래 다 비슷해요. 그래서 다른 부분에 좀 차별화를 주기로 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문 제작이 들어갔고 애초에 이 상품은 제작을 해서 팔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팔다가 바꾸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아예 제작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품은 후자로 팔아야 되는 상품이라고 판단을 했어요. 어설프게 들어가서는 효과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팔더라도. 그래서 제작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가 좀 걸렸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파냐 1등이. 상위 애들이 항상 저는 얼마나 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. 근데 상위 1, 2, 3등이 하루에 다 수백 개씩 팔고 있어요. 한 달에 최소 10,000개 이상. 나는 누구냐? 1억 맵이다. 나는 어차피 저들 자리에 간다 무조건. 왜냐? 다 보내니까. 그러면 나도 한 달에 10,000개를 팔겠네가 된 거고, 그럼 최소 10,000개는 가지고 와야 팔다가 뭐 주문을 또 하든 뭐 하든 큰 리스크가 품절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완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. 2천만 원이라는 이제 비용이 나왔 10,000개가. 근데 되게 싼 거예요. 10,000개를 시켰는데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. 2천만 원어치 사서 이제 들어갈 건데 그걸 한 달 안에 만약에 다 판다? 순수익이 2천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10,000개를 판다는 가정하에는 저는 이제 보통 그래도 마진율을 이제 당연히 계산을 하고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사실 2천만 원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죠. 물론 그 다음에 주문을 또 하고 뭐 물건을 또 사고 정산이 되고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한 4, 5천만 원 정도면은 한 달에 이제 2, 3천만 원을 벌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. 이거에 이제 또 몰입을 해서 만들어 봐야죠. 그래서 런칭을 제가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원가가 아무리 싼 물건도 저는 많이 파는 이제 스타일을 추구하고 그래야만 사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이 제품 잘 되면 뭐 한 달에 물건만 수천만 원씩 계속 시켜야 하는데 어줍지 않은 거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한 달에 5천, 1억씩 계속 물건 막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시장이라 이게 제 돈이 뭐 무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면 진짜 5천, 1억씩 들어가거든요. 물건 사는 데만.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. 해서 잘 돼도 문제고 사실. 그렇다고 그럼 잘 안 되게 조금만 판다? 그럼 상위에 또 못 가요. 그러니까 한두 달에 1개 내지 뭐 많아야 2개밖에 런칭을 못 하는 거고 또 그 수많은 후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게 맞잖아요. 내 돈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그러니까 2개, 3개 좋은 걸 찾더라도 거기서 분명히 또 덜 좋은 거, 더 좋은 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. 그거를 고민하는 그런 뭐 시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 많이 런칭을 할 수가 없어요.
첫 번째는 포장을 싹 갈았어요. 포장을 갈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포장지를 바꾼 게 아니에요.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. 일단은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일반적인 컬러를 사용했어요. 흰색이라든지 뭐 아이보리라든지 이 제품의 이제 저는 특성을 좀 확인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누가 쓰지 일단 성별, 나이대를 고려했더니 타겟이 좀 명확해지더라고요. 이분들이 타겟이면 이분들이 원하는, 추구하는, 선호하는 컬러를 좀 이제 찾아내려고 확인을 했고 그 컬러가 경쟁사는 또 쓰지 않는, 그러면서 또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그냥 중국 포장지를 또 쓰는 판매자들이 좀 있더라고요. 중국어가 박힌 그냥 영어로만 된 건데 나는 이걸 한글화 패치 작업을 하면서 컬러도 넣어주고 그냥 외관은 같은 제품이고 실제로 제품도 같아요. 안에는 내용물은 같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고 싶어 보이는 그 전략을 사용했어요. 그게 뭐 또 별거냐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별거긴 해요. 왜냐면 선호하는데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컬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 하얀색 배경의 하얀색 제품인데 내 제품은 유색이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보라 뭐 이런 거예요. 눈에 확 띄겠죠. 근데 그 색감이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색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먹힌 거다 1번. 그리고 2번은 당연히 그 내 내용물의 본품의 품질이겠죠. 품질은 당연히 테스트를 했고 뭐 여기 이미 테스트한 제품이 저 밑에 있어요. 사실 테스트는 했고 당연히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았고, 세 번째가 이제 선택의 다양화. 이 제품은 많이 팔려요. 많이 팔리는 이유가 많겠지만 보니까 계속 소비하는 소비재예요. 그러니까 한 번 사고 많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. 그렇다면 대량 묶음 상품이라고 해야 할까? 복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사면 좀 더 저렴하게 줄 수 있게끔 옵션 구성을 많이 최대한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낮췄고 단가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어요. 세팅은. 그 이후에 이제 판매하는 또 저만의 방식으로 또 잘 판매를 한다면 한 달 안에 당연히 또 상위권에 가서 하루에 수백 개씩 100개 이상은 팔지 않을까?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올해 이제 런칭을 몇 개 또 했고 작년에도 뭐 해서 자리매김한 상품이 있지만 현재까지 실패율은 0%입니다. 그러니까 뭐 계획만큼 안 될 수는 있겠죠. 물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 팔릴 수는 있지만 수익이 안 나는 아이템은 단 하나도 현재 없어요. 신의 손입니다. 올리면 다 팔립니다. 근데 그게 뭐 많이 팔리냐 덜 팔리냐 정도지 무조건 몇백은 무조건 번다. 그냥 올리면 무조건 몇백은 번다. 그럼 또 이제 그럼 너 왜 몇십 개 올려서 하지? 그렇게 쉽게 뭐 빠르게 하는 또 그런 과정은 아니다. 굉장히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인 거지 아이템을 막 엄청 빠르게 막 대충 올려서 그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했고 아이디어와 소스는 제가 주죠. 이 로고를 여기에 배치해라, 여기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해라, 여기에는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게 해라. 중국 판매자한테 이걸 보내서 중국 판매자가 또 답장을 이제 하겠죠.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다. 우리를 뭘 믿고 이렇게 해줘요? 돈이요, 돈. 입금을 했어요, 이미. 현금을 지불을 했으니까 안 만들어주면 사기잖아요, 그거. 물론 일정 비용을 좀 더 내죠. 저렇게 포장을 바꾸거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돈을 더 내는데 그 비용을 내고 바꾼 거죠. 스트레스는 뭐 딱히 없고 뭐 귀찮은 것도 딱히 뭐 제가 원해서 바꾸는 건데 제가 귀찮으면 안 되죠. 저 친구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귀찮진 않죠. 좀 믿어야 되잖아요. 이게 살짝 쓰러질 수도 있고. 만약에 그렇다고 한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수정을 또 하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외부 포장에 문제가 있는 거지. 예를 들면 자동차도 사실 단차라는 게 있거든요. 아무리 신차를 사도 여기와 여기에 뭐 여백, 그러니까 틈이 다른 경우가 있고 뭐 본넷 거 핸다가 잘 안 맞고 뭐 좋은 차도 그래요. 벤츠나 BMW도 다 단차가 있어요. 근데 뭐 단차가 있다 해서 차를 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그건 조정하면 되거든요. 풀어서. 그러니까 항상 뭐든 수정하면 되지 않나. 무슨 문제든 일어나면 해결만 하면 되지. 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? 사실 이 상품이 그러니까 내용물은 다 사실 비슷해요. 그럼 여기서 차별화를 뭘 줄 수 있을까? 첫 번째는 양을 더 준다겠죠.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예요. 그럼 나는 같은 가격에 주면 가성비가 좋잖아요.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어려워요. 왜냐면 더 주게 되면 이 포장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니까 너무 뚱뚱해지는 거예요. 사용하기 좀 불편할 수 있다. 이렇게 짚어야 되는데 그거는 포기.
두 번째는 뭐냐? 재질을 바꾸는 거겠죠? 안에 내용물을. 근데 내용물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회사마다 달라요. 회사가 만드는 내용물, 그러니까 이 구조를 내가 바꿀 수는 없겠죠, 사실.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재질인 데를 찾았고. 그럼 세 번째는 뭐냐? 이제 이 포장이에요. 사람마다는 다르지만,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중국어와 한국어, 그죠?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사실래요? 요거. 그쵸.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게 그래도 좀 낫죠. 근데 이렇게도 잘 팔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한국어 패치를 싹 다 하면서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거는 컬러. 하얀색이잖아요, 보통. 좋아요, 하얀색 깔끔해 보이고. 근데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. 결국에 온라인, 그러니까 썸네일, 제가 썸네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클릭을 하려면 눈에 띄어야 돼요. 그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무슨 색을 쓸 거냐, 뭐 무지개 색을 쓸 거냐, 노란색을 쓸 거냐 많은데 저는 이제 태그를 한 거죠. 저는 이제 색감에서 포인트를 준 거고, 두 번째는 이 한 개당 용량을 늘릴 수 없으니 이거를 그러면 옵션을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좀 해서 좀 혜택을 주자. 그럼 복수구매도 많아지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정도가 다예요. 사실 그거 말고는 차별화 줄 수 있는 게 없죠. 원래 모든 물건이 다 그래요.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잘 파냐 못 파냐는 결국에는 저는 실력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중국어로 된 거를 순수익 한 달에 한 5천만 원 나오겠더라고, 이거 파는 애. 누구는 이런 걸로도 몇 천을 벌지만 또 누구한테 이거 주면 못 팔거든요, 결국에. 스킬의 차이지 않나? 제가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. 최근에 4일 전에 상품을 하나 런칭했습니다. 네, 하나 올렸어요. 광고 안 합니다. 왜냐? 일부러 사람들이 광고로만 돈 버는 거 아니냐, 순위 올려서 돈 버는 거 아니냐, 이걸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네, 어제 몇 개 팔렸는 줄 아세요? 230개가 팔렸습니다. 등록한 지 4일 만에요. 230개면 많이 팔리는 거. 많이 판 겁니다. 왜냐면 이거를 365일, 어제 하루 기준인데, 뭐 이게 하루에 그냥 이제 조만간 300개씩 나갈 거거든요. 1년이면은 이게 300을 곱하면 3천, 10만 개예요, 10만 개. 1년에 10만 개를 파는 겁니다, 이 정도 속도면.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는 거고, 어제 하루의 순수익은 3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, 4일 만에. 광고비 빵원입니다. 그래서 쿠팡의 이 노출 원리와 판매가 되는 그 과정,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적용을 시켜본 거고, 그게 제 생각과 맞아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현재 상품 등록 4일 만에 순수익 1,000만 원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. 공개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. 그래서 12월과 1월 달에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쿠팡에 넣으려고요. 넣어서 내년에는 하루 순수익 1,000만 원이 목표입니다. 네, 그러면 한 달에는 3억, 1년에는 36억 정도 되겠네요. 3년만 하면 100억이니까 뻘소리 좀 했는데 될 것 같아요. 충분히 될 것 같고, 100억을 벌면 통장을 한번 까는 걸로.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냥 돈 잘 벌고 있는 판매자가 배가 아파서 런칭을 한 케이스입니다. 그날 등록을 하고 3개 정도가 팔렸고, 다음날 37개, 다음날 110개, 어제 이제 219개, 현 시간까지 지금 118개니까 오늘도 200개는 넘어갈 것 같아요. 참고로 이 제품을 여기 유입 경로를 누르면 나옵니다. 최근 30일 동안 팔았던 거 광고 하나도 안 했어요. 광고 빵이죠, 보면. 100% 다 자연 유입이고, 여기 전환율 보이세요? 네, 저의 전환율은 지금 34%입니다. 제가 5%에서 10%가 보통이라고 했잖아요. 저는 거의 3배 정도 높다고 보고, 그리고 자연 100%고 광고비 빵원이에요. 광고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하루에 500개가 나가겠죠? 아니면 1000개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럼 이 상품은 하나에 최소 제가 봤을 때 월에 한 3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남을 만한, 키울 수 있을 만한 상품이다. 그래서 이런 거 10개 깔면 얼마다? 한 달에 3억 값으로 받고요. 어쨌든 그래서 광고는 돌리고 안 돌리고도 중요한데, 내 상품이 매력적이냐, 매력적이지 않냐.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면 낮은 전환율이 나올 거고, 그러면 광고비를 써도 효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인 거고, 이렇게 매력적이고 전환율이 높은 상품을 광고를 한다면 당연히 좋은 효율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.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기초를 다지고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판매 데이터를 보고 움직여야 한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이 되나요? 써 있잖아요. 말이 됩니다 라고는 안 써 있는데, 여기 데이터가 보여주잖아요. 이제 또 뭐 핫딜이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, 핫딜도 안 했거든요, 사실 아예.
원래 잘 안 해요. 저는 그거를 자꾸 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고 모자라서 품절 낼까봐 못 하겠거든요 지금. 지금 이 속도여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많이 팔릴까봐. 그럼 진짜 그냥 팔린 거죠? 진짜 리얼로 그냥 등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슬슬 해볼까? 늦었는데 하긴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뭐 불이 붙어서 뭔가 이 제품도 좋고 가격도 좋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. 그렇죠. 표현을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. 그래서 이 똑같은 상품을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. 저는 저의 전략이 먹혔다고 생각을 하고, 또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? 벌써 1페이지 상단에 다 꽂혔어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한 9등에 벌써 나왔네요. 등록한 지 4일 만에.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등록만 했어요. 이거를 2, 3주간 저는 그러니까 지속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단기간에는 사실 뭐 거짓말 하려면 할 수도 있고 만들려면 만들어요. 근데 얘가 오해를 할 수 있지만, 그리고 광고도 이제 킬 거라서 광고를 켰을 때 더 뭐 시너지가 좋은지 아니면 또 주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것도 개때까지 달려야 되겠구만. 저요. 저 들어와 있습니다. 뭐 상관은 없어요 사실. 찍어버리면 되니까. 품절이 나는 거를 그러니까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맞는데 보통은 무조건 난단 말이에요. 왜냐면 팔리는데 어떡해. 물론 이제 판매 중지를 한다든지 가격을 기하급수적으로 10,000원에 팔던 걸 10만원으로 올리면 안 사겠죠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절 기간이 길지만 않으면 된다. 품절이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, 내가 못 팔 때 남이 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 팔리게 하는 거는 품절과 똑같은 거긴 해요. 가격을 많이 올려서 안 팔리면 어차피 품절이나 안 팔리나 똑같지. 판매량이 없는데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보통 어쨌든 품절이 일어날 것 같으면 1번은 당연히 주문을 빠르게 한다. 그리고 독촉을 해서 소량이라도 빨리 받아서 연명을 한다. 계속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게인 거고, 2번이 광고비를 줄인다죠. 왜냐면 광고는 돈을 쓰면서 물건을 파는 건데, 내가 안 그래도 물건이 없어서 잘 팔리는데 돈을 써가면서까지 물건을 팔 필요는 없잖아요. 3번 순수익을 올린다. 왜냐면 재고가 많이 없으니까 어차피 다 팔린다는 가정하에는 마진이라도 많이 보자. 100개 팔아서 10만원 벌 거 100개 팔아서 30만원 벌면 되잖아요. 어차피 100개밖에 없으니까. 순수익을 올린다는 건 가격을 올리는 거죠? 그렇겠죠.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거죠. 원가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. 그래서 뭐 품절이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좀 피해가 없게끔, 또는 더 이익이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너무 잘 팔려서 일어난 현상이니까 순수익이라도 올리면, 보세요, 뭐 100개를 팔아서 10만원 남는 걸 30만원 벌었다고 해볼게요. 그럼 300개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좀 행위를 해야죠. 이렁맵님 뵙게 돼서 이제 무료 강의 듣고 결정하게 됐죠. 수강을 잘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전남 순천입니다. 네, 여기서 크로스 하는 거예요. 뭔가 그래프가 솟았는데 지금.